자, 비문학입니다. 요게 이제 경제 지문인 것 같지만 사실상 경제에 뭐 계산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가봅시다. 자, 역사적으로 은행의 첫 장을 연 것은 금세공업자들이었다. 자, 금을 스스로 보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금고를 가진 금세공업자들에게 금을 맡기고 보관증을 받았다. 뭐 별거 없네요, 그냥. 그쵸? 과거 역사적 그냥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뿐이죠. 자, 사람들은 물건을 거래할 때 금보다 보관증만을 주고받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끊고요. 보관증을 오늘날의 지폐나 수표처럼 사용하게 되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죠? 됐죠? 그러니까 금을 가지고 이제 거래를 했었는데 금은 무거우니까 금을 맡겨두고 종이 쪼가리 가지고 거래하기 시작했다고. 됐죠? 한편 금 세공업자들은 금을 맡긴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금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뻔하죠?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써준 보관증만큼의 금을 반드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다. 어려운 거 없네요. 그냥 넘어갈게요. 됐지? 아직까지 어려운 거 없었죠? 그렇지? 그래. 금세공업자들이 금을 맡아서 보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거 한꺼번에 찾아가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걸 내가 다 가지고 있을 필요 없겠지. 빌려줘도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됐죠? 그래서 그들은 내려가서 볼게요. 그래서 그들은 보관된 금의 일정 부분만을 남기고 요거 체크 하나 해줄게요. 보관된 금의 일정 부분은 남겨요. 왜냐면 갑자기 찾아와서 내가 맡겼던 거 돌려줘 라고 했을 때 줄 거는 있어야 되잖아. 괜찮죠? 그리고 나머지를 원하는 사람에 빌려주며 수수료를 받아 이윤을 얻었다. 자, 그 과정에서 금 세공업자들은 금의 양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금을 맡기는 사람에게 사례를 했다. 그러면 지금 마지막 금 세공업자가 했던 일은 결국 오늘날의 은행이 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 됐죠? 여기 밑줄 치셔야 됩니다. 괜찮죠? 됐나요? 너네 거에 밑줄 쳐져 있니? 안 쳐져 있어? 기억. 아, 기억만 있어. 여기 다르지 않다까지예요. 됐죠?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한 가지만 체크해 보자. 봐봐. 금세공업자가 그죠? 오늘날의 은행과 같은 역할이죠? 그러면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보자. 그치? 금을 맡아주는 거. 그죠? 사람들이 금을 맡겨. 됐죠?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 은행에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이 예금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은행에 돈 맡기는 거. 그러면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그 예금에 대해서 사례를 했대잖아. 그렇죠? 맡기는 사람에게 사례를 했대요. 이게 뭐야? 이자. 그래, 은행 이자잖아. 예금 이자. 됐죠? 그리고 빌려주면서 수수료를 받았대. 이것도 있는 거죠? 이거는 대출 이자가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음. 요 정도 이제 매칭 정도 해두시고 넘어갈게요. 네? 예금이죠. 네. 예금 이자. 나한테 금을 맡겨줘서 고마워 돈 주는 거. 그죠? 은행에서도 똑같죠? 우리한테 예금하면 이자 몇 프로 드릴게요.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단. 자, 여기서 우리는 은행의 두 가지 기능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네요. 어떤 기능인지 두 가지 기능 얘기했으니까 미리 좀 체크해 놓고 갑시다. 기능 두 가지. 첫 번째,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융통해주는 금융중개 기능. 이게 첫 번째 기능이네요. 됐죠? 은행의 기능 1. 됐죠? 금융중개 기능. 뭐 금융중개기능 어렵지 않죠? 요 앞에가 설명이니까 요게 이제 금융중개기능의 설명이니까 괜찮죠? 자, 은행은 금융중개기능을 통해 금융시장의 거래 비용을 낮추고 오케이 요것도 체크합시다. 자, 그래 은행이 금융중개기능을 해. 그게 이제 무슨 그러니까 어떤 의의가 있는데 그렇죠? 요겁니다. 금융시장의 거래 비용을 낮춘다. 괜찮죠?
여기서 이제 덧붙여서 조금만 설명을 하면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거래 비용. 이게 이제 본문에 자세히 설명 안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 내가 그냥 덧붙여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금 전에 은행이 가운데 있어가지고 맡기는 사람, 빌려가는 사람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은행이 없어. 만약에 은행이 없으면 사람이랑 사람이 직접 만나야 되지. 나 돈 좀 빌려줘 이거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만나는 과정 있지. 몇 월 몇 시에 만나서 막 둘이서 막 옥신각신 이자율은 몇 퍼센트로 할 거고 우리끼리 알아서 해결할 때는 그만큼 시간도 들고 피곤해지잖아. 이런 걸 거래 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가운데 은행이 껴있으니까 그냥 은행이 딱 정해놨잖아. 그쵸? 그러니까 맡기는 사람도 은행 가서 그냥 맡기면 되고 찾는 사람도 은행 가서 찾으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거래 비용을 낮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음. 조성된 자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자금의 흐름을 조정하는 역할. 요거 두 번째네요. 됐죠? 자금의 흐름을 조정하는 역할. 은행의 기능 2. 됐죠? 이거 막, 조금만 수정합시다. 이거 그냥 하나하나를 전부 다 기능이라고 해도 돼요. 어, 기능 2. 그치? 다 가능합니다. 기능 3. 괜찮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수행하고요. 은행은 자금의 수요자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안목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조성된 자금이 한층 더 건전하고 수익성이 높은 곳으로 투자되도록 유도한다. 이것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기능 4.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됐죠? 어, 큰 틀에서 접근했을 때의 기능 두 가지는 요거 있잖아. 은행 기능 중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요 놈이랑 됐죠? 금융 중개 기능 요 놈이랑 그다음에 두 번째 예금 창조 기능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큰 틀에서 봤을 때. 근데 우리 이제 덧붙여서 설명하는 내용들도 그냥 다 쪼개 놓은 거야. 괜찮죠? 자, 다른 말로 신용 창조라고도 한대요. 끊어두고 넘어갈까요? 그렇죠. 잘 못 알아먹겠는 말 하나가 나왔네요. 설명할 겁니다. 뒤에 갈게요. 자, 다시 금세공업자의 경우로 넘어가서 살펴보는 거야. 자, 만일 금세공업자가 맡아놓은 금 전체를 그냥 가지고만 있다면 그 경제의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자, 통화량 개념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통화량. 그렇지.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량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냥 알아두세요, 앞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 그러니까 전체 양. 괜찮죠? 이게 통화량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죠. 금을 맡겨놨어. 이거 그냥 가족만 있어. 그러면은 안 돌아다니잖아. 통화량이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 그런데 뒤에 금 세공업자가 써준 모든 보관증에 기록된 금의 합은 그가 맡아놓은 금의 양과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됐지? 만약에 금 1kg를 나한테 맡겼어? 1kg짜리 종이 줄 거잖아. 괜찮습니까? 그럼 1kg, 1kg 똑같으니까 통화량 변화 없는 거죠. 그런데 맡아놓은 금의 일부만 지급 준비용으로 보유하고 지급 준비라고 하는 말 아까 우리 위에서 괄호친 거 하나 기억나니? 당장에 줄 수 있는 일부를 남겨놓는다 그랬죠? 그게 지급 준비야. 자, 나머지를 다른 사람에게 대출할 경우 사정은 달라진다. 괜찮습니까? 가볼게요. 금 세공업자들이 맡아놓은 금의 30%만 남겨놓기로 결정했다면 70%만큼 금을 다른 사람이 빌려다가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다. 괜찮죠? 자, 이는 유통되는 금의 양, 즉 통화량이 그만큼 늘어난 것을 뜻한다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지급 준비금을 남겨놓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통화량이 늘어난다 얘기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요거 지금 납득되세요?
자, 아까 얘기했던 거 그대로 가볼게요. 1kg를 받았어. 그리고 종이 쪼가리에다가 1kg라고 적어줬어. 괜찮습니까? 그리고 나서 내가 1kg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음에 B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어. 나 금 700g만 빌려주세요. 700g 빌려줬어. 그치? 그러면은 실제로 있었던 금은 1kg, 1000밖에 없었는데, 그쵸?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금의 양은 1700이 돼버렸다고. 괜찮습니까? 종이 쪼가리에 기록된 양은 1700이 됐다고. 괜찮죠? 네. 이게 지금 통화량이 늘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내려가 볼게요. 만약 금을 대출받은 사람이 그것을 다른 세공업자에게 맡기고 보관증을 받는다면 또 늘어나겠죠. 그치? 거기 가서 또 700 쓰고 종이 받을 거니까 2400이 되고. 괜찮습니까? 그러면 또 그 세공업자는 또 70% 남기고 또 빌려줄 수 있잖아. 괜찮습니까?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금은 1000밖에 없는 거야, 원래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뒤에 넘어갈게요. 그 금세공업자가 다시 30%만 남겨놓고 또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주면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네. 자, 이런 일이 반복되면 통화량은 처음에 몇 배의 크기로 늘어나게 되고, 괜찮습니까? 금세공업자들이 맡아두었다고 기록된 금의 양도 늘어나게 된다. 괜찮습니까? 됐죠? 이게 실물 금의 양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기록된 양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자, 이는 새로운 예금이 만들어진 셈으로 예금 창조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됐네요. 예금 창조의 의미 정리됐네요. 괜찮죠? 자, 그러나 새롭게 만들어진 예금은 누군가가 빌려서 생긴 빚이기 때문에 맞지? 누군가가 빌려갔으니까 새로운 예금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 빌려가서 맡긴 거니까. 괜찮죠? 자, 빚이 생긴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갚아야 할 빚도 그만큼 늘어난 상황이다. 괜찮죠? 그럼 지금 새로운 예금이 만들어진 만큼 누군가가 빌려서 생긴 빚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죠? 결국 은행의 예금 창조 기능은 결국 예금의 일부만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는 지급준비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지금 은행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예금의 일부는 보유해요. 됐죠? 이게 지금 지급준비금이죠? 괜찮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를 대출하면서 예금 통화라는 화폐를 창출하게 되고 괜찮죠? 기록하는 거. 그죠? 종이에 기록하는 액수가 계속 생겨나는 거지. 그래서 대출받은 사람들은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게 된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대출받은 사람이 재화는 물건이에요. 서비스는 알죠? 구매할 수 있는 능력. 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은행에서 돈을 빌렸더라도 어쨌든 내 수중에 돈이 생겼잖아.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물건 살 수 있게 되는 거야. 단 물건을 살 수 있는 재화를 소비할 수 있는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 게 다 무엇으로 인한 거라고? 빚으로 인한 거라고. 괜찮습니까? 자, 뒤에 넘어갈게요. 이러한 화폐 창출 과정이 이루어지면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쓰이는 화폐의 양이 늘어서 경제의 유동성은 증가하지만 여기까지 괜찮아? 경제의 유동성, 물건을 사고 파는 건 활발해져요. 사람들이 수중에 돈이 생겼으니까. 하지만 경제가 종전에 비해 더 부유해지는 것은 아니다. 왜? 빚이 생기는 거니까. 괜찮습니까? 결국 말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통화량이 늘어서 됐죠? 통화량이 늘면서 재화, 서비스, 구매력은 상승했지만 구매력이 커졌지만 그만큼 그렇지 그만큼 빚이 생긴 거야. 뭐라고? 결국 제자리에 있는. 결국 제자리인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장에 물건을 살 수는 있어. 하지만 이게 경제 자체가 부유해졌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 됐죠? 만약에 이게 대출을 받아서 수중에 돈이 생긴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내가 돈을 번 거야. 그랬으면은 부유해졌다고 얘기할 수 있지.
괜찮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금 통화로 창출된 통화량은 사회가 부유해졌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라고. 괜찮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넘어가도 되겠어? 다음 문단 내려갈게요. 자, 은행이 일정 시점에 총체적 재무 상태를 기록해 놓은 대차 대조표를 활용하면 은행의 예금 창조 기능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답니다. 근데 이게 밑에 있는 요 표가 대차 대조표예요. 자, 가볼게요. 뭐 요거 이게 이제 핵심 소재겠죠? 자, 자금의 조달 원천을 나타내는 자본 및 부채 내역. 요겁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 자본 및 부채 내역은 대차 대조표의 오른편에 기록하고요. 괜찮지? 이게 표가 주어져 있고 표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보셔야 돼요. 괜찮죠? 그리고 자금의 운영 상태를 나타내는 자산 내역은 괜찮죠? 왼편에 기록된다 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면 여기 우리 하나 알 수 있는 거. 자산은 결국 뭐라고? 자, 자산은 다른 말로 자금 운영 상태. 괜찮죠? 자본 및 부채는 뭐라고? 자금의 조달 원천. 됐습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표에 본문에서 설명한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걸 물어요. 출제자는 우리한테 이런 걸 묻는다고. 괜찮죠? 자, 이때 대차 대조표의 오른편을 대변이라고 얘기하고 왼편을 차변이라고 얘기한대요. 괜찮습니까? 그럼 이거 가지고 문장 하나 만들어 볼까? 객관식 선택지가 될 수 있는 문장 하나 만들어 볼까? 자, 자본 및 부채는 오른편인 대변에 기록한다. 이런 거는 이제 그대로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겠죠? 자금의 조달 원천은 대변에 기록한다.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그리고 자금 운영 상태는 차변에 해당하는 왼편에 기록한다. 괜찮죠? 이런 걸 이제 섞어 놓는 거야. 트님 보기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금의 조달 원천에 해당하는 자본 및 부채는 차변에 기록한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대변에 해당하는 왼편에 기록한다.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이렇게 선택지는 조합하기 마련이죠. 괜찮습니까? 말장난에 낚이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문단 갑시다. 자, 표는 가상은행의 대차대조표를 요약해 놓은 거랍니다. 자, 일반적으로 은행의 중요한 자금 조달 원천은 예금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 무조건 체크합시다. 자금 조달 원천 제일 중요한 거 예금이래요. 사람들이 돈을 맡겨야 은행이 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 됐죠? 그래서 은행은 예금을 많이 유치하려고 한다. 됐죠? 그래서 오른편을 보면 위에 표 왔다 갔다 보셔야 돼요. 예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괜찮죠? 지금 예금이 1,500이죠? 됐지? 자, 은행의 입장에서 예금은 언제든 요구가 있으면 지급해야 하는 부채의 성격을 갖는다. 은행의 입장에서. 사람들이 맡겨놓은 거니까 1,500 내놓으라고 하면은 줘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용자들에게 빚진 거야. 괜찮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뒤에 은행이 다른 금융기관이나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온 내용은 기타 부채로 나타나 있대요. 오케이. 기타 부채라고 하는 요소 얘기했네요. 다른 은행에서 빌려온 거. 괜찮죠? 됐습니까? 야, 예금은 사람들이 맡긴 거고요. 됐지? 다른 은행에서 빌린 건 기타 부채고요. 괜찮지? 그리고 마지막 항목은 은행의 자본금이다. 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 됐죠? 자, 이렇게 조성된 자금은 왼편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자산으로 운영된다. 자, 은행은 예금액의 일정 부분을 지급준비금으로 떼어놓고요. 지급준비금은 은행이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돈이에요. 그치? 그리고 나머지 자금은 대출을 해주거나 유가증권 등 그 밖에 여러 가지 자산을 보유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됐죠? 괜찮죠? 문제 없죠? 표 보시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이렇듯 은행의 지급준비제도와 대출을 통해 예금 통화가 창출되고 있는 것이다. 괜찮죠?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렇다면 은행은
어떻게 돈을 벌까? 그치. 은행도 자선사업가가 아니잖아. 은행도 이득을 봐야 되잖아. 가보자. 대차 대조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은행은 주로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고요. 대출로 자금을 운영한다. 요건 문제 없죠? 오케이. 예금으로 자금 조달, 대출로 자금을 운영한다. 괜찮죠? 사람들이 돈을 맡겨서 벌고요. 이 돈을 빌려줌으로써 자금을 돌리는 거야. 괜찮습니까? 자, 통상 예금 이자에 비해 대출 이자가 높으므로 집중하세요. 양이자의 차이로 발생한 예대금리차. 말장난이 좀 들어갔죠? 예대금리차. 네. 알 수 있는 거예요. 예금, 대출, 금리차. 됐죠? 대출 금리가 높아요. 보통. 빼기 예금 금리. 괜찮죠? 예금 금리가 더 큰 은행도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네. 실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면 지금 시중은행에 있잖아. 나는 이제 뭐 이거 여러분들은 막 이렇게 돈 맡기고 찾고 이게 아직 잘 없으니까 하는데 예금 실제로 지금 은행들 보시면은 대출 금리가 보통 정확히는 잘 모르겠다 지금. 근데 막 7%, 8%막 이래요. 대출 금리는. 근데 예금 금리는 진짜로 막 1년 동안 그냥 정기 예금 있죠. 정기 예금 1년짜리 해봤자 한 3%, 4%, 4%채 안 돼요.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을 맡기면 그 3% 3% 7%를 가져가면 그 은행은 4%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지, 4%만큼 이익이 생기는 거죠. 아, 어. 방금 전에 이겁니다. 정확히 얘기한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을 맡겼어. 그치? 그럼 나는 1년에 4%의 이자를 받게 될 거잖아. 근데 그 1,000만 원을 얘네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 그 1,000만 원 중에 지급 준비금인 얼마를 빼놓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다고. 근데 그 빌려줄 때는 그 이자율이 7%막 이런 거야. 8%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 7%, 8% 예금으로 버는 돈이 은행에 있겠지?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익을 본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이 그러니까 싸게 받고 비싸게 주고 아, 이거 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네. 넘어갈게요. 자, 이게 은행의 주 수익원이래요. 괜찮죠? 자, 계속 가볼게요. 대출 이자가 더 높은 까닭은 차입자는 돈을 빌린 사람이에요. 돈을 빌린 사람. 대출 받은 사람. 괜찮죠? 대출을 받은 사람이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대출 손실이 일어날 수 있어. 괜찮습니까? 그래서 차입자의 신용도에 맞춰서 위험 할증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괜찮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돈을 빌려줬을 때 얘는 뭐 별 문제 없이 갚을 수 있어. 하면은 얘 이자를 조금 낮춰서 빌려주고 얘는 그 위험도가 높아. 그럼 이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넘어갈게요. 은행의 영업이익은 예대 금리차로 발생한 수익에서, 오케이, 영업이익 얘기 나올까요? 한 번만 체크할게요. 예대 금리차로 발생한 수익에서 인력과 지점 조직, IT 인프라 등을 유지하기 위한 경상 운영비를 차감한대요. 빼래요. A에서 B를 뺀 게 영업이익이래요. 괜찮습니까? 됐죠? 쉽게 얘기합시다. 은행이 번 돈에서, 그치? 은행을 운영하는데, 뭐 전기세도 들어갈 거고, 그쵸? 사람도 이제 고용해야 되니까, 급여도 나가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 다 빼면 그게 이익이라고. 되게 당연한 얘기죠. 번 돈에서 쓴 돈 빼는 거잖아. 됐죠? 그때 은행은 대출 손실을 영업이익보다 적게 유지해야만 안정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넘어가 볼게요. 밑에 내려가서 조금만 설명할게요. 이거 당연한 얘기라는 게, 자, 대출 손실이 뭐라고? 사람이 돈을 빌려갔어요. 저 못 갚아요. 이러면 대출 손실이 생기는 거야. 괜찮습니까? 영업이익은, 아까 얘기했잖아. 예대금리차로 번 돈. 됐죠? 버는 돈이 못 갚아서 날리게 된 돈보다 커야 은행이 돌아가지. 괜찮죠? 네. 괜찮습니까? 네. 자, 만일 대출 손실이 영업이익을 넘겼다면 이거 큰일 난 거죠. 괜찮습니까? 그치, 이러면 은행 문 닫아야지. 적자.
자본금을 잠식당한다라는 말을 쓰네요, 근데. 괜찮습니까? 그래, 우리가 아는 쉬운 단어로 적자 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잖아. 근데 여기선, 여기 쓰는 말을 확인해줘. 자본금이 잠식된대요. 괜찮습니까? 이건 결국 무슨 얘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까먹게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예금을 받아 대출을 하되 신용 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은행업의 본질이다. 얘기하고 있네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별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근데 용어가 중간중간에 조금 생소한 것들이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본문 정리 여기까지 하시고요.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뒤쪽에 문제를 해결하세요. 이거 16. 자, 문제 해설합시다. 16번부터 갈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라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어디를 확인해야 되는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맞는 선택지도 수정할 수 있잖아. 그쵸? 뭐 어떤 식으로 고쳐볼 수 있는지. 그죠? 다른 말로. 요거 정도 체크하면서 가면 되겠네요. 자, 1번. 은행은 자금을 조성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융통해주며 금융시장의 거래 비용을 낮춘다. 이거 기능이었죠? 네. 은행의 기능 설명하는 부분이죠? 됐죠?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되는 거겠죠? 괜찮습니까? 네. 자, 2번. 은행의 입장에서 예금은 부채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끊어주세요. 괜찮습니까? 네. 예금이 부채의 성격인가 은행의 입장에서 이거 일단 OX 해야지. 이건 맞아요. 됐죠? 기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대차배 대조표에선 기타 부채가 아니라 어디에 기록해야 돼 그러면? 예금에. 그렇지. 예금 쪽에 기록해야죠. 괜찮습니까? 나머지 선택지, 그러니까 일단 2번이 정답인 거. 됐죠? 자, 3번도 체크해 봅시다. 은행의 예금 창조는 끊어줄게요. 주어에서 웬만하면 한번 끊어주세요. 자, 예금의 일부만 보유하고 그 나머지를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맞아요. 자, 요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했었어? 지급준비제도라고 그랬잖아. 진급이 아니라. 그렇죠? 지급준비제도에서 비롯한다. 라고 바꿀 수도 있겠죠, 말. 3번. 은행의 예금 창조는 지급준비제도에서 비롯한다. 이런 말로. 자, 4번. 은행의 대차 대조표에는 예금의 조달 원천을 나타내는 내역과 자금의 운영 상태를 나타내는 내역이 기록돼. 요거는 지금 4번 선택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 수도 있겠다. 자금의 조달 원천을 나타내는 내역이 다른 말로 하면 뭐야? 네? 자본 및 부채. 그렇지. 자금의 조달 원천은 말을 바꾸면 자본 및 부채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네. 얘는 어디에 기록한다고? 대변. 그렇지. 우측. 그렇죠? 우측인 대변에 기록한다. 자금 및 뭐라 했어요? 자본 및 부채. 본문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이거 너네 본문 못 외워요? 본문 외우라는 소리는 난 절대 안 합니다. 어디서 설명했는지 반드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자금의 운영 상태는 다른 말로. 자산. 그렇지. 이게 자산이죠? 괜찮습니까? 얘는 어디에 기록한다? 그렇지. 좌측인 차변. 차변에 기록한다. 괜찮습니까? 끝나요? 네. 그러니까 이거 말 바꿀 수 있어요. 4번 선택지는 얼마든지. 괜찮죠? 5번. 은행은 조성된 자금이 수요자의 수익성과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건전하고, 뭐 이거는 뭐 어려울 거 없네요. 그치? 은행의 기능 중에 하나였죠. 또 하나? 이것도 은행의 기능. 그렇죠? 1번이랑 5번은 사실 같은 맥락이네요. 됐지? 내려갑시다. 17번. 기억에 대해 정리했던 거. 우리 이것도 다 얘기는 하면서 오긴 했습니다. 자, 금을 맡아주네요. 아, 고객의 돈을 보관해주는 거.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예금이었죠, 예금? 예금. 그치? 그 다음에 맡아둔 금의 일정 부분을 남겨두는 거.
지급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 괜찮죠? 요거 뭐 똑같네요. 이거는 말 더 바꿀 거 없네요. 2번은. 3번 맡아둔 금의 일부를 원하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거. 요거네요. 빌려주는 거네요. 빌려주는 거. 대출. 그렇지. 이게 대출이죠. 괜찮습니까? 됐죠? 자, 금을 많이 맡아두려고 하는 거. 예금을 많이 유치하려고. 이건 뭐 당연한 얘기네요. 괜찮죠? 근데 이것도 이제 말 바꾸는 거야. 4번 같은 경우에도 대출을 많이 실행하는 거 막 이래 버릴 수 있어요. 틀린 선택지를 만드는 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렇죠? 마지막 거 보시면 되겠죠? 맡기는 사람에게 사례를 해요. 그건 예금이자. 그렇지. 대출에 대해 이자가 아니라 예금에 대해 이자를 부과하는 거. 됐죠? 예금에 대해 라고 해야 맞는 말이겠죠? 정답 5번이네요. 됐죠? 네. 이거 근데 변형하기 되게 쉬워요. 요 5번, 17번 문제 이거 변형하기 되게 쉽습니다. 주의하세요. 자, 니은의 이유.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손에 돈을 많이 들고 있으니까 물건을 사기에는 좋아요. 근데 이거 다 빚이잖아. 네. 그래서 정답이 5번이라는 건 쉬운데요. 괜찮지?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할 능력은 커졌지만 부채도 늘어났으니까. 됐죠? 이 부채가 빚입니다. 괜찮습니까? 정답이 5번이라는 건 쉬운데 다만 요거 함정이 선택지 중에 하나가 있었죠. 4번. 4번 선택지만 좀 주의. 처음에 4번 알고 있어. 그치? 어디가 틀렸어? 여기가 틀렸죠? 괜찮습니까? 요렇게 하자, 이렇게. 그렇죠?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은행이 부담해. 아니지. 아니지, 빌린 사람들이지.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이 부담해야 되는. 괜찮습니까? 그게 대출이자. 뭐. 그렇지. 그러니까 요렇게 빨간색으로 바꾸면 4번이랑 5번은 같은 내용이에요. 괜찮습니까? 4번을 빨간색 내용으로 바꾸면 이 두 개가 같은 내용이라고. 괜찮죠? 4번이 함정이죠, 그러니까. 됐습니까? 네. 자, 19번 내려갈게요. 네. 보기. 자, 읽어줘야 됩니다. 1,000억 원이에요. 네. 대출로 구성되어 있대요. 900억은 예금으로, 100억은 자본금으로. 됐죠? 기타 부채는 없네요. 됐지? 네. 자, 이 은행의 예금 금리는 평균 2%고요. 대출 금리는 평균 4%다. 그래서 예대 금리 차이에 의해서 22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오케이, 여기까지. 별 문제 없죠? 네. 일단은 영업이익이 22억. 네. 그리고 그 중에 12억 원이 경상운영비래요. 그러면 1번은 뭐 바로 해결되죠. 네. 오케이. 영업이익은 수익 빼기 경상운영비. 그죠? 수익 빼기 경상운영비. 22억에서 12억 빼면 10억이 영업이익. 괜찮죠? 1번은 뭐 간단하게 해결. 자, 내려가서 2번 볼게요. 2번. 땡땡은행의 수익은 22억 원으로 여기까지 뭐 위에 그대로 써 있으니까 문제 없죠? 주로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고요. 대출로 자금을 운영하는 거 요거는 본문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죠? 은행에서의 수익은 대부분 자금 조달은 예금으로 그리고 그거 대출로 빌려주면서 예대금리 차 가지고 수익 얻는 거라고. 됐죠? 2번 지울게요. 맞는 말. 3번 대출 금리가 평균 4%로 예금 금리보다 높은 것은 예금 금리 2%였잖아. 괜찮습니까? 높은 것까지는 당연히 쉽게 구분할 수 있죠. 네. 대출 손실에 대한 위험 할증금이 반영된 것이다. 이거 얘기했죠? 빌려갔던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은행 입장에서 손실이니까 빌려갈 때 대출 금리 더 높게. 괜찮죠? 맞는 말. 자, 만약 땡땡은행이
대출 손실 12억 원이 발생했다면, 오케이, 요거 가봅시다. 자, 자본금은 잠식되겠군. 본문에서 확인할게요. 영업이익보다 대출 손실이 더 클 경우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자, 얘 지금 보세요. 영업이익이 얼마라고? 이요. 그래, 10억. 영업이익은 10억입니다. 됐지? 근데 대출 손실이 12억이야. 그럼 결국 마이너스네? 됐지? 그러니까 자본금 잠시 일어나겠죠? 네. 괜찮습니까? 여기서 이제 4번 선택지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혼동할 수 있는 거는 영업이익에서 손실을 빼야 되는데 수익에서 손실을 빼버리면 틀려요. 22억을 벌었다. 22억을 벌었다. 이것만 생각한 거야. 괜찮습니까? 근데 실제로 계산해야 되는 거는 수익에서 경상운영비 뺀 영업이익에서 대출 손실을 빼야 되죠. 괜찮습니까?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뭐 당연한 소리를 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4번 선택지 생각보다 너네가 혼동하기 되게 쉬운 선택지예요. 괜찮습니까? 자, 마지막 일단 정답은 5번 가봅시다. 땡땡은행이 평균 2%인 예금 금리를 올린다면 됐죠? 자, 지점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더 줄어서 이거 말 바꿔봐. 지점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뭐야? 경상운영비. 오케이. 이게 경상운영비죠? 됐습니까? 야, 예금 금리랑 경상운영비랑 관계 있어? 많이 없어요. 관계 없어요. 경상운영비 그대로 똑같다. 그렇죠. 예금 금리와 경상운영비는 관계 없음. 됐죠? 됐나요? 네. 물론 이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경상운영비 그냥 이 부분 무시하고 이거 무시하고 요거만 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 예금 금리를 올렸대.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 수익. 그쵸. 은행 수익이 줄어들죠? 괜찮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대금리 차로 인한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거 줄어들겠죠? 괜찮습니까? 문제 없죠. 요거까지는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됐나요? 네. 정답이 그냥 5번이다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식으로 어떤 내용을 또 좀 변형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요거까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 자, 마지막 어휘. 정답 몇 번? 1번. 네, 1번입니다. 1번. 조정. 네? 조정 아니고 조정이 정답이라고 들었어요. A. 그러니까 이 의미에 맞는 단어는 조정이고요. 아니, 우리는 조성이 그럼 여기에 들어갈 말로 뭔지를 좀 생각해 봐야지. 조성은 뭐야? 만들다, 구성하다. 이거요. 만들다, 구성하다. 됐죠? 네. 요거를 바꿔야 됩니다. 됐죠? 마련하다, 뭐 요 정도? 자금을 조성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쵸? 자금을 만들다, 자금을 구성하다, 자금을 마련하다. 뭐 요 정도 내용으로 바꾸면 맞는 말이 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괜찮죠?